결혼을 앞둔 연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 하지만 그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의 시작이 될 줄은. 식모딸이니까 음식은 잘하겠네.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 집 직원이라는 거 아니야? 식모면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한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애초에 격이 안 맞았어. 식모딸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도련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모딸이랑? 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맞아요. 식모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평생을 홀로 딸을 키우며 한정식당 주방장으로 일해온 어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검사가 된 딸. 이 두 모녀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에게 들은 충격적인 모욕입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려던 행복한 자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욕은 모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미인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 식당에서 일했던 한정미를 식모라 멸시하며 딸 박수진에게까지 그 모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장미인은 한정미가 이제 주방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국 우리 집 직원에 불과하다며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억울한 모욕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부당함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수진은 28살의 법학 전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검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그런 박수진의 곁에는 늘 든든한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3년째 연애 중인 이선우는 박수진보다 2살 많은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검사 시험을 준비하는 박수진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아껴주었죠. 어느 날 이선우는 박수진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박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박수진은 그날 밤 한정식집 명관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엄마 한정미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수진의 말을 듣고 한정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25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에서 일해온 자신의 처지가 혹시라도 이선우의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한정미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박수진은 이선우와 그의 가족들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이선우의 형 이선재와 형수 장미희가 상견례 자리를 주선하겠다 나섰습니다. 양가 부모님 외에 형 부부까지 함께하는 것이 조금은 의외였지만 박수진은 그들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이라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한정민은 상견례를 위해 백화점에서 단아한 한복을 장만했고 박수진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전공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당일 박수진과 한정민은 이선우가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정민은 새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박수진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죠. 룸에 들어서자 이선우의 가족들, 아버지 이재문과 어머니 김영숙, 그리고 형 이선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우의 형수 장미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 앉은 장미희는 한정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죠. 장미희는 한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이선재가 당황하며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장미희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를 식모 아줌마라 부르며 과거 자신의 아버지 식당에서 식모로 일하다 지금은 명관 주방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조롱했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그 속내는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이재문과 김영숙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식모딸이니까 음식은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음식은 예비 동서가 다 책임져야겠네. 장미희의 비아냥거림에 한정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박수진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엄마가 자신의 결혼식,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형수를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히려 신이 난 듯 더욱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가 과거 이선우의 집에서 식모로 일했고 음식 솜씨가 좋아 식당 주방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한정미에게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25년 동안 명관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메인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정미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미희는 한정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결국 예비 사돈 어른이 우리 직원이라는 거 아니야? 장미희의 비아냥거림에 이선재가 소리쳤지만 장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선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미희는 박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식모딸이 대학원까지 가다니. 뭘 공부하세요? 요리?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집안인 줄은 몰랐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이재문이 황급히 박수진을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은 말도 안 되죠? 나보고 우리 집 식모딸이랑 동서하라는 거예요? 박수진은 장미희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식모면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해서 딸 뒷바라지한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수진의 반문에 장미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선우가 박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수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장미희는 박수를 치며 잘 생각했어요. 애초에 격이 안 맞았죠? 우리 도련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모딸이랑? 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미와 박수진은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한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자 수진아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박수진은 이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룸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오직 장미희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식당 밖으로 나온 한정미와 박수진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박수진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5년간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며 딸을 키워온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한정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박수진은 엄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모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선우가 황급히 뒤쫓아와 박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박수진은 이선우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렸어야 했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정직하게 일한 게 죄예요? 이선우는 형수의 행동이 과했지만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형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박수진은 이선우의 변명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좋은 의도로 우리를 식모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우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한정미가 박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하자. 이제 갈 시간이야. 이선우는 한정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정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시각 이선우 가족들 사이에서는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문은 장미희에게 너무 심했다고 화를 냈지만 장미희는 우리 집 직원인데 무슨 손님이에요? 라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한 주방 아줌마가 갑자기 안사돈 행세하려고 나타났네. 장미희의 비난에 김영숙은 한숨을 쉬며 선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했지만 장미희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저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선재가 아내를 말렸지만 장미희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도련님이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문은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장미희는 아버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 엄마가 식모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반문하며 이재문을 침묵시켰습니다. 이선우가 돌아와 형수 이제 정말 그만해요. 수진이와 어머님을 그렇게 모욕하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모욕을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미희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이 모욕이라면 그게 문제 아니야? 자기들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라고 맞섰습니다. 이선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상견례 사건 사흘 후 한정민은 명관 주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손놀림도 거칠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 한정민은 사장실을 찾아가 사장님,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놀라며 한정미를 만류했지만 한정미는 25년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장님 딸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식모라고 했어요. 내 딸 앞에서 말이에요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정미는 자신이 식모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딸까지 모욕당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은 미안하다며 이선재의 가족에게 단단히 말하겠다고 했지만 한정미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얼굴 마주치며 일할 자신이 없어요. 이젠 제 딸이 그런 소리 듣게 하는 인생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고 장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장미희는 한정미에게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그만두냐며 비웃었죠. 아버지인 사장에게 장미희는 우리 도련님이 저런 집안과 결혼하는 거 아빠도 반대하시잖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한정미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장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미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그냥 식모였군요. 제 딸이 모욕당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뒤에서는 동조하며 결혼 반대하시고 장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장미희의 말에 한정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식모 출신이에요.
하지만 제 딸은 달라요. 수진이는 미래가 있어요. 장미희가 비웃자 한정민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세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한정민은 앞치마를 벗어 사장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로 그만둡니다. 장미희는 한정미에게 그만두시면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라고 비아냥거렸고 한정민은 제가 직접 식당을 차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장이 한정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정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미희만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한정민은 박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한정미의 결의에 박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한정민은 작은 상가 건물의 빈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25년간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얻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정민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레어했습니다. 박수진은 돈이 충분한지 걱정했지만 한정민은 엄마가 25년 동안 요리만 했겠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있잖아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수진은 이선우에게서 걸려오는 20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은 박수진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복수심. 그 감정은 박수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변호사 시험과 검사 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죠. 이선우는 매일 박수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박수진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형수 편이 아니야. 널 진심으로 좋아해. 이선우의 말에 박수진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모욕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박수진은 이선우의 선택이 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저 사이에서 오빠는 가족을 택했어요.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이선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후 박수진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박수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정미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 연 식당 수미식당에서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검사 시험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보여드릴 거예요 라며 복수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선우의 가족들은 박수진을 잊으라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장미희는 박수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래도 결국 식모딸은 식모딸이잖아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봤자 큰 로펌의 취업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선우는 화를 냈지만 장미희는 깎아내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선재가 급히 집으로 뛰어와 박수진이 검사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고 장미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김영숙은 그럼 우리가 검사를 거절한 거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장미희에게 회사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는지 물었습니다. 오빠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미희는 화를 냈지만 이선재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로 공금 유용 혐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는 말에 장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희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비를 회사 돈으로 쓴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사 서류들을 압수해 가자 이선재는 장미희를 다그쳤고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수진은 검찰청으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민은 딸의 정장 깃을 다듬어주며 자랑스러워했죠. 박수진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꿋꿋함이 제게 힘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민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했지만 박수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라며 차가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신참 검사 박수진은 첫 출근 후 얼마간 간단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선배 검사가 건넨 새로운 사건 파일의 피의자 이름이 이선재, 장미희임을 확인한 순간 박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날 밤 박수진은 엄마에게 운명이 정말 묘해요. 제가 담당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가 장미희와 이선재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박수진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요라며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재와 장미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장미희는 박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야, 당신 박수진이지? 식모딸. 변호사가 장미희를 제지했지만 장미희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식모였던 여자 딸이에요라며 계속했습니다. 박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장미희 씨,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희는 당신 지금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라며 따졌고 이선재가 아내를 말렸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검사가 담당하다니. 장미희의 주장에 박수진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회피 신청을 하시든지요. 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수진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미희에게 명품 매장에서 회사 카드로 결제된 총 1억 원어치의 명품 구매 내역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장미희가 업무용이었다고 변명하자 박수진은 업무용으로 에르메스 가방이 필요했나요? 라고 반문했죠. 이어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된 3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경비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부부 골프 여행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선재가 해외 바이어 미팅도 있었다고 했지만 박수진은 미팅 기록은 없고 골프장과 관광지 방문 기록만 가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진은 이외에도 이선재 어머니 생신 잔치비 500만 원, 장미의 조카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 등 개인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장미희가 이런 걸로 범죄자 만들려고 해? 겨우 이런 돈으로라고 소리치자 박수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겨우요? 총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몇 년을 안 쓰고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장미희가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비난했지만 박수진은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수진은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며 가짜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3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선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인했고 박수진은 해당 업체들에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선재는 급히 박수진을 말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게 확보됐어요.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묻자 박수진은 합의요? 누구하고요? 피해 회사와 합의하시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미희가 당신 복수야. 우리가 너희를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지. 라고 소리치자 박수진은 복수라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범죄자라고? 장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네, 범죄자입니다.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범죄자죠. 박수진의 단호한 말에 장미인은 너 같은 식모딸이 우리를 범죄자라고 해. 라고 소리쳤고 박수진은 정적이 흐르는 조사실에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식모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검사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검사 말이에요. 이선재와 장미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나흘째, 이재문과 김영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박수진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숙은 여보,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그때 미희를 말렸어야 했어라며 후회했습니다. 장미희의 친정식당은 적자가 누적되어 망해가는 상황이라 딸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우가 집에 돌아오자 김영숙은 이선우에게 박수진에게 부탁해보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박수진이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검사라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다고 했죠. 결국 이재문은 자신이 직접 한정미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이재문과 이선우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수미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정미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하다가 이재문을 보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정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말 없어요라고 했지만 이재문이 애원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재문의 사과에 한정미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집 큰 며느리가 저를 모욕할 때 말이에요. 이재문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미희가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미는 이재문의 말에 더욱 비꼬았습니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수진이가 검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쌍한 처지가 됐잖아요. 이재문은 당황해서 말을 바꿨지만 한정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재와 장미희가 감옥에 가면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선우가 나서서 형과 형수가 잘못했지만 가족이라고 호소하자 한정미는 이선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누가 가족이에요? 그때 우리를 가족 될 사람 취급했나요? 식모딸이라고 부르면서. 그건 그날 이선우 군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선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재문은 다시 한정미에게 박수진에게 선처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처요? 3억 8천만 원을 훔쳐놓고 선처를 바라세요? 초범이면 뭐해요? 범죄는 범죄이고 그 집 며느님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것 같던데요. 한정미는 이재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온 박수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재문과 이선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거든요. 이재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그때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박수진은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라며 장미희가 자신을 식모딸이라고 부를 때 이재문도 웃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문은 당황해서 웃었다고 변명했지만 박수진은 남이 모욕당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선우는 수진아, 우리 결혼할 사이였는데 3년을 사귀었잖아 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박수진은 이선우의 말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년을 사귀었는데 그날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선우 오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박수진은 이선우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행동이 답이었어요. 저와 가족 사이에서 당신은 가족을 택했고 저희는 버렸죠. 이선우가 부인했지만 박수진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와서 형과 형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족 편이잖아요.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군요. 이재문이 다시 호소하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우리보다 잘났잖아. 너는 검사고 내 엄마는 식당 사장이고 미희 친정식당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친해지자는 거죠?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한정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장사 시간이에요. 저희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과는 없어요. 박수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재문과 이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엄마를 조롱하고도 웃던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그 집 가족들의 표정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법정에서 뵙죠. 이재문과 이선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재문, 김영숙, 이선우가,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이선재와 장미희가 앉아 있었죠. 검사석에는 박수진이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고 박수진은 피고인들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공금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낭독했습니다. 장미희는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소리쳤지만 박수진은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허위 계약서 등 모든 물증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했죠. 장미희는 끝까지 이건 복수라고 외쳤지만 박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라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결국 재판 결과 이선재와 장미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이선우가 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박수진에게 이제 정말 끝인 거야? 라고 물었고 박수진은 상견례 그날부터 끝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수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엄마의 식당 수미식당을 찾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정민은 딸을 맞이하며 고생했어라고 말했고 박수진은 재판 결과를 전했습니다. 두 모녀는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았죠? 응, 정말 잘 살았어. 과거의 멸시와 모욕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식모딸이라고 조롱받았던 박수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었고 한정민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그들의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믿고 일어선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한 인간의 가치는 정직한 노력과 굳건한 신념으로 증명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결국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야말로 그 어떤 배경보다 빛나는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아버님,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40년 한 남자의 땀과 삶이 배어있는 숯불 냄새. 그에게는 자랑이었던 이 냄새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곱창집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결국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 곱창집 사장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지만 사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였죠. 그리고 그가 가장 모욕을 받았던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회사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짜 주인도 바로 그였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그는 조용히 김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다는 그의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묻게 만듭니다.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쥔 남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숯불 향처럼 뜨거운 삶의 가치와 진짜 품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향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서울 동대문 한 골목에서 태순의 곱창을 운영해온 강태수에게 곱창. 굽는 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라 곧 그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나이 68,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수의 하루는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으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희미한 불빛만이 반짝이는 새벽 시장, 묵직한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가장 신선한 곱창을 고르는 그의 눈빛은 40년 세월의 노련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다른 상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곱창집에 돌아와서는 커다란 도마 위에서 칼을 쥔 손으로 쿵, 쿵, 쿵 리듬에 맞춰 마늘을 다지고 대대로 내려온 비법 양념장을 버무리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삶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눅진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그리고 숯불의 훈기가 한데 어우러진 이 냄새는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깊게 패인 손마디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 번도 이 냄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훈장이었고 그 모든 땀과 희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강준호를 위한 헌신의 증거였으니까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공부시켜 명문대에 보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묵묵히 숯불을 피우고 곱창을 볶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기름때는 곧 아들의 학비였고 주름진 손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지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될 김유진은 명문대 출신의 아름다운 재원으로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곱창집 아버지를 과연 며느리네 가족이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동대문 골목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강남의 화려함 속에서는 자신이 초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기쁨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낯선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평생 곱창만 볶아온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묵묵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결혼식은 그에게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수는 난생 처음으로 재단한 듯 몸에 꼭 맞는 고급 양복을 차려 입었지만 긴장감은 양복 주름만큼이나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곱창집 주방의 눅진한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뜨거운 물로 손을 문질렀지만 40년 세월이 밴 숯불 냄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예민한 며느리 가족의 후각을 자극할까 불안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는 며느리 김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유 여사는 태수의 손을 잡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불쾌한 냄새를 피하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그녀의 작은 한마디는 강태수의 마음을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곱창집 사장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성극기였습니다. 유상미 여사는 대화 내내 태수를 곱창집 사장이라는 꼬리표로 묶어두고 은근한 말투와 행동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곁눈질하며 마치 흥미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저희 딸과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준호의 배경이 아닌 준호의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결혼식 장소 선정부터 신혼여행, 하다못해 하객 명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은 유 여사와 며느리 유진의 몫이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은 저희 부모님 쪽 하객분들과는 좀 분위기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격조 있는 결혼식을 원하셔서요. 라는 며느리 유진의 부드러운 듯 단호한 말에 태수는 평생을 함께 해온 시장 사람들과 곱창집,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하객 명단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들이었던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울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곱창집 사장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아들. 준호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자신의 냄새가 자식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무언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태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웨딩 촬영 날 강태수는 아들 내외를 축하해주기 위해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아들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태수에게 며느리 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가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곱창 냄새가 옷에 뵐 수 있으니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곱창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에서 곱창집 사장인 아버지를 지워달라는 말은 그에게 깊은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태수는 신랑 아버지 자리 대신 뒷줄 구석진 곳에 밀려나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를 소개하는 순서조차 흐릿하게 넘어갔고 마이크는 며느리의 아버지인 김상도 회장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화려한 인맥과 성공을 자랑하며 축사를 건넸고
태수는 뒷줄에서 그림자처럼 쓸쓸히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삶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김상도 회장의 손을 굳게 잡는 아들 준호의 모습을 보며 태수의 마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향이 그렇게 부끄러웠더냐? 내 자존심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제는 그의 방식으로 이 모든 모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대문 골목의 평범한 곱창집 사장이었던 강태수. 하지만 며느리 가족이 멸시했던 태순의 곱창은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곱창집을 운영하며 얻은 현금 수익은 물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온 결과 강태수는 이미 수백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비밀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며느리 가족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풍겨나오던 숯불 냄새는 사실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곱창집을 운영하며 냄새를 몸에 배게 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그 수입으로 동대문의 재개발 예정지와 상업지구의 부동산을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경제관념으로 소수의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부는 그저 행운이 아니라 40년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의 결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이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의 투자자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기사회생시켰는데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강태수였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태수가 투자자 모임에서 쓴 가명을 알지 못했고 오직 곱창집 사장으로서의 태수만을 알고 있었죠. 태수는 그 후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되어 김상도 회장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받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삶의 냄새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복수를 다짐한 강태수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동대문 골목의 곱창집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낮에 눅진한 작업복을 벗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곱창 기름 냄새 대신 고급 향수를 뿌리고 그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투자자,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박한 곱창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심과 함께 날카로운 사업가의 기세가 번뜩였습니다. 태수는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조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막강한 인맥과 자본력을 이용해 김 회사의 핵심, 거래처와 금융 라인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번 계약은 죄송하지만 저희 쪽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귀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거래처들이 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지? 김 회장은 답답해했지만 이 모든 일이 곱창집 주방에서 숯불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하던 강태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흘린 땀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땀이 너희의 오만을 무너뜨릴 것이다.
태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물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도 태수의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치밀한 계획 아래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부도 소문은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상도 회장은 급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누군가 배후에서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어. 김 회장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곱창집 사장 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그를 알아보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왜? 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상도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접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최대 주주라고? 어떻게? 태수는 김 회장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습니다. 곱창 냄새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은 그 냄새로 인해 자신들의 회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강태수는 이사회에서 김상도 회장의 해임을 선언하고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에게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과의 깨어진 관계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도 그룹이 태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와 유진은 뒤늦게 태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잖아. 태수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가족을 망하게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고 김 회장 손을 잡을 때 내 가슴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 그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 부자 관계의 금은 너무나 깊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깊은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강태수는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프리미엄 숯불 곱창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더 이상 동대문 골목의 허름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과 은은한 조명,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이 놓인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40년 세월을 버텨온 그의 곱창 굽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곱창과 숯불향, 그리고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숯불향은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강태수의 성공과 철학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강남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태순의 곱창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홀로 남아 숯불 위 곱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 방울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내 삶의 역사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들의 결혼식 날 뒷자리에 앉아 느꼈던 모욕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 대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너무 늦었던 걸까? 복수라는 칼날을 휘둘러 그들의 오만을 꺾었지만 그 칼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곱창을 굽는 손을 잠시 멈추고 주름진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돈을 벌어 복수까지 이루었는데 정작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수는 그에게 일시적인 쾌감을 주었지만 영원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곱창 한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메뉴판에는 곱창의 역사와 강태수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냄새는요, 제가 아들놈 키우느라 흘린 땀 냄새입니다. 이 맛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손님들은 감동했고 태순의 곱창 하우스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숯불 향을 맡으며 묵묵히 곱창을 굽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후회를 곱씹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의 곱창 냄새는 더 이상 아들의 부끄러움이 아닌 한 남자의 고귀한 역사를 담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